지역 이슈 독한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신용환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혹시 두 분께서는 그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소위 백방이 그 무효인 뭐 그런 고질병 같은 거 혹시? 고질병 네, 교수님 어디 뭐 아프시고 편찮고 그런 데는 없으세요? 없어요. 아, 없으세요? 다행이시고. 왜 여쭤봤냐면 오늘 주제하고 연관돼서 여쭤본 거예요. 고질병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고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백방이 무효고 끊이질 않는 공직자 비리, 네. 일탈. 네.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인과 대책까지 한번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꼼꼼히 불꽃 토크 대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얼 토크 한판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제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 작가님 되게 써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가를 또 급소환당하네. 야 비리공화국 청주시입니다. 이렇게 표현 이런 지난번에 우리 했을 때 범죄도시, 뭐 고담도시, 청주를 최악, 했는데 뭐 그거랑 일종의 연관성은 연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니까는. 시청자분들에게 고백할 일이 사실 요 아이템을 그때 좀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네. 너무 커서 맞아요. 너무 커서 너무 많고. 한방 다시 한번 한 네. 판에 해보자 네. 이런 취지잖아요. 네. 자 먼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최근에 이제 올해도 뭐 뜨거운 얘기 많았죠. 청주 공무원 사건 사고 예. 범죄가 등장을 하면은 포털 같은 데다 댓글이 달리는 게 청주가 왜 이래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음주운전은 뭐 상시적으로 적발이 너무 되는 많아요. 거고 그렇죠. 너무 많아. 이건 최근에는 구청장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처벌을 받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통적인 공무원 범죄 있잖아요. 금품 수수나 음사롱 출입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되는 범죄 행위가 있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상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공무원들. 그거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주민센터에서 몰카 촬영한 경우, 예. 그다음 공무원이 이제 보도방도 운영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행해서 저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이런 범죄들이 연달아 일어났죠. 교수님 어떠세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아닌 앞에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띄고 일반인이 했어도 정말 큰일이에요. 사회적 지탄과 엄청 사회의 어떤 불안을 조장하고 맞아요. 사람들과의 어떤 마음을 자꾸 격리시키는 어떤 그런 중범죄일 텐데 예. 그 앞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의 6대 의무가 있잖아요. 품위 유지라든지 각종 의무가 있는데 전혀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말 보도방이 웬 말입니까? 아까 그 6대 의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최근에 자료를 뽑으면서 저도 조금 알았는데 아마 모르는 시민들도 많으실걸요. 네네. 공무원의 6대 의무, 10대 의무가 있다는 거기 뭐 청렴 의무도 있고 네네. 뭐 네, 품위 금품 유지, 수수하면 금품 수수. 안 된다는 거 청렴 네네네. 의무. 근데 의무 조항으로 굳이 두지 않아도 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인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공무원들은 거죠. 네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실제로 제가 뭐 그냥 비근한 예로 제 자신의 예로 제가 청와대에서 이제 인사 검증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2012년에 정면 충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주 고가의 외제 승용차 처음 이제 제가 모기 4번, 5번 경추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신차가 나와서 이제 그 차를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고했었어요. 네. 근데 인사검증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통보를 받고 다 처분을 했어요. 아하. 그리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유학하던 자녀들도 들어오게 하고 민간인이었으니까 뭐 상관이 없었는데 예. 하고 하물며 이런 그렇게 사소한 했는데. 그리고 제가 골프를 정말 이분파 언더파를 칠 정도로 좋아했는데 했는데? 완전히 끊고요. 아니, 은근히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할 때 뭐 많습니다. 술 접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죠, 솔직하게. 있었죠. 예. 근데 완전히 다 끊고 보통의 사람들은 민간인이었든 뭐든 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직업 공무원으로서 오랜 시간을 그래도 봉사하고 희생 헌신한다는 분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뭐 보도방해 몰카에 정말 입에 담기 정말 부끄러운 이런 범죄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하지 아니 않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족들을 그렇게 희생하고 하면서도 정치가 꼭 하고 싶으신지 난 궁금해. 아니 난 도저히 안 할 것 같아. 검사 생활할 때도 검사들도 뭐 그런 의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더 심하죠. 더 심하죠. 선서도 있고 검사 선서도 있고. 아, 그래요? 되게 심하죠. 다 잘 지키셨어요? 다 지키죠. 뭐 검사는 뭐 술 많이 아니, 먹거든요. 술 먹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아니, 술 먹는 건 죄가 아니지. 상관없어요? 업자들한테 청탁을 받거나 아, 아니면 그러면 안 업자와 되고, 안 어울려 되고.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지만 술 마시는 자체는 죄가 아니죠. 검사가 매일 술 먹으면요.
매일 술 먹는 게 뭔 죄예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엮어보려 했더니 아시는 분 있으신가? 통계적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20명이 공무원 20명이 청주시 공무원 20여 명이 징계를 받아서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인 4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공무원 그 징계를 받은 분들이 31분.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도 이것도 중징계의 대부분은 또 해임 4명에 파면 1명이 있을 정도로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최하 등급이 5등급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근데 일반인들이 상상을 초월한 아까 이제 뭐 네. 몇 번 자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도도방을 운영을 했다. 몰카를 했는데 몰카도 그냥 도취할 정도가 아니고 네. 동료 직원을 네,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냥 도찰은 괜찮나요? 아니 그것도 문제지만 아유 큰일 나죠. 그것도 문제지만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냉소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뭐 댓글도 그렇고 예. 시민분들이 정말 냉소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봐라, 공무원들 다 놀고 있다, 시간 남아서 노니까 야동 보고 이러면서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냐. 나름 그러면 열심히들 하세요. 예, 열심히 하는 거 알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열심히 하고 좋은 건 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나쁜 거 위주로 자꾸 기억이 나고 보이다 보니까 한두 분의 일탈행위, 지금 대체로 보니까 100명 중에 2명 정도니까 정도. 굉장히 비율이 2%. 높아요. 2%가 되다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럼 유독 청주가 이렇게 청렴도가 떨어지고 예. 뭐 심지어 4번씩이나 그 중앙에 감사를 받을 정도로 왜 이렇게 됐냐 했을 때 엄청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궁금해합니다. 예.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면서 한 개의 청주시로 되면서 총 아마 공무원 중공무원 숫자가 3,800명 이상이 예. 될 겁니다. 충청북도청이 아마 2,800여 명이 더 되는 많아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더 청주시가 훨씬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작용, 과정에서 부작용이다? 아직 인사적으로 완전히 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되면서 예를 들어 인사철 되면 서로 투서 넣고 막 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작용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지금은 없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년이나 지났어요. 14년도에 뭐 통합됐으니까 1년, 2년 정도 그런 부작용이 어느 정도 왔다 그럴 수 해도 있는데. 4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자정 기능과 여러 그 제도적 기능들이 작동을 했을 것인데 더 이상 그 핑계 지금까지도 대기 되면 안 계속 그 핑계를 대기에는 그러니까 지난번 농담했듯이 또 기자분들이 너무 열심히 기사를 써서 그런가. 한 시장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계속 공무원의 비리 사실은 계속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한 시장 바뀐 지금도. 다음에도. 그리고 청주시가 본격적으로 비리공화국에 오명을 쓰기 시작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13년도거든요. 네. 2013년도? 2013년도 한 시장이 재임 시절에 그 시청 과장이 땅 연초대장부지를 매입하면서 6억 6천만 원이나 받아먹었잖아요. 셌어요. 엄청 셌어요. 600만 원도 아니고. 네, 6억 상상을 할 6천. 수 없는 돈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포탈에서 청주시 이름이 자주 등장을 했던 것 그때가 같아요. 한범덕 시장님 재임 그렇기 때문에 본인 시절이구나. 책임도 뭐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취임하자마자 3개월 만에 몰카 범죄 또 나왔잖아요. 나왔고. 뭐 작년에도 몰카 범죄 세게 예, 나왔지만 올해 또 있었지만.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럴 때마다 항상 강력한 징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고 예. 새로 이제 한 시장님 출범하자마자 3대 시정과제 첫 번째가 이제 청렴한 그 청주를 만들겠다는데 맞아요. 우리가 산소는 중요하다. 물이 중요하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정말로 심각하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할 수준까지 왔으니까. 청주시 지자체가 평가를 했는데 네. 지자체 평가에 청주시의 청렴도가 최하위권 4등급이죠. 네. 전체 몇 5등급, 등급까지? 5등급 중에 4등급이죠. 아유, 다행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 평가를 하죠. 예를 들어 충북도 같은 경우도 4등급이었던 네, 또 정도로?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저 교육청도 4등급이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자정 노력을 해서 2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근데 유독 청주시는 계속해서 4등급에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분명히 뭔가 나사가 풀어진 면이 있다. 객관적 수치로 증명되는 거죠. 지난주에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진 건 네 잘못이 아니지만 일어나지 않으려는 것은 네 잘못이다. 네, 근데 네. 니들 잘못이다. 한 시장님이 이런 항상 이런 사석이나 공석에서 자주 지적하는 게 이제 공무원 비리 문제고 그다음에 인사청탁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한 시장님은 본인이 내 잘못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유체이탈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공무원들 문제다. 나한테 왜 인사청탁하냐. 그다음에 공무원 비리 이 사람들 엄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이라는 거는 느끼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말씀에는 항상 기승전장이 있어요. 장욕을 받으면 장이 책임을 진짜. 져야 되죠. 예. 최고 뭐 책임자라고 알겠습니다.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작년에도 또 올해 또 막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는데 비단 청주시 내에서만 비리가 또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네네. 다른 지역도 조금 넓혀서 좀 네네. 얘기를 해보면 네네. 어떤 비리가 또 있었는지 또. 행정공무원 말고 청주시 말고 이제 정치권 비리도 있죠. 정치권. 예를 들어, 전에도 다뤘지만 임기중 도의원이 아,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 공천 헌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예, 의혹으로 예. 현재 기소가 됐죠. 예.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것을 처음에 경찰에서 신속하게 압수수색도 나가고 현장 확인도 하고 했었으면은 좀 범죄를 잘 규명했을 건데 너무너무 미적대다가 검찰 수사도 부담이 되고 증거 확보도 많이 실패를 해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많이 다퉈질 거예요. 임기중 도의원이나 박금순 전 시의원, 특히 이제 박 시의원 같은 경우는 진술을 번복을 했거든요. 처음에 언론을 만나서는 공천헌금이라고 했다가 그 이후로는 아마 정당 후원금으로 바꾼 것 네.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이거 혐의 입증이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뭐 이렇게 뉴스랑 까십에서 나온 말이 줄 때는 5만 원짜리로 줬는데 받을 때는 만 원짜리로 받았다 뭐 이런 봉투도 바뀌고 포대가리 참 그거. 포대가리? 포대가리라고 그래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얘기도 좀 네네 있어요. 김영근 그 가스안전공사 사장님께서 잠재적으로 이제 당신이 출마할 어떤 지역 예. 이렇게 집어넣은 지역 예. 위주로 예. 뭐 식사라든지 어떤 카드를 법인카드를 썼다. 예. 그러면서 세부 사용 내역을 이제 고쳐서 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예. 그건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설해마을, 예. 뭐 내연녀와 이렇게 식사 예. 하고 하면서 예. 뭐 심지어 법인카드를 한 장 따로 준 거 아니냐까지 온통 뉴스에 며칠을 이렇게 시끄럽게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해명하기를 적법하게 썼다. 그리고 더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고쳐서 제출했던 것 뿐이지 그런 건 아니다는데 어쨌든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었고 예. 그다음에 그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예. 이제 IT 서버 관리하고 하면서 한 회사에 수의 계약을 주면서 아마 리베이트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20년 정도를 관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그 직원은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어요. 작년 도망가버리고. 10월에 아하. 도망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가스안전공사 입장에서 우리는 파면했다. 근데 파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뭘 잘못해서 꼭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 책임지겠다고 사표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책임진 게 아니죠. 근데 노조에서 한 얘기가 참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김영근 사장이 자신의 그 정치적 입신을 위해서 그 공사의 인력이나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거다. 이런 사퇴를 하라고까지 요구를 했잖아요. 노조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부패한 정치 사슬이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리 같은 것이 사실은 이 문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돼 있거든요. 정치 경쟁에서 패퇴한 사람들이 나중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으로 가거든요. 네네. 그 주군을 모시다가 주군이 이제 승리를 하면 그렇게 가는 경우인데 이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진보 보수를 불문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코레일 사건에서 오영식 그 사장도 적나라하게 리스트가 공개됐죠. 오영식 사장도 코레일의 오영식 사장도 사실은 그런 낙하산, 흔히 얘기 낙하산이고 정치권에서 패퇴한 인물이 보훈용으로 네. 그런 기관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한대수 전 시장도 그랬고, 그다음에 남상호 전 청주시장도 그랬고, 예. 한창희 충주시장도 그랬거든요. 낙선하면은 공공기관의 장이나 상임감사로 가는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부패한 정치 사슬을 만들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리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만들어 왔거든요. 저는요, 그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법인카드는 관심이 없고, 우리 제작 PD가 우리한테 법인카드 좀 썼으면, 우리한테는 그 적법하게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회식할 때 안 써줘요? 안 쓰더라고요. 또 있죠. 또, 예. 김호일 그 청주문화재단 네네.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네. 이분도 넘어갈 뻔했어요. 채용 시험 넘어갈 문답을 모 기자한테가 유출해가지고 해임됐잖아요. 예.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사견인데 예. 김호일 총장님 같은 경우 보면 현직에 있을 때 SNS에 이제 어떤 암시하는 듯한 직접적으로 사람을 거명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게재를 해오셨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공직자 내지 준공무원이라고 봤을 때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를 들어 지금 성남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자 행정가죠. 예. 도지사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정치 행위로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걸 적극 활용해서 당신 방어를 하고 있지만 임명되거나 어떤 그런 이 공모 절차를 거쳤던 행정직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법정에서 다툴 건 다투고 행정적으로 다툴 건 다투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SNS 등등을 통해서 일종의 여론전하고 하듯이 하는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김우일 전 사무총장께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시민들 평가는 조금 아니지 않냐라는 해임 지금, 무효 소송을 예, 했다고요? 그래서 비축을 좀 샀는데 그런 거 제가 이제 이 통계를 보니까 중앙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이 약 4배 정도 지금 이런 비위가 많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중앙공무원들은 대체로 이제 고위공무원들이죠. 5급 이상의 이제 사무관 이상들하고 물론 이제 하급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만 예. 이 고급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상호 보이지 않는 견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 것 같아요. 다 목표는 다 장관이죠. 기본적으로 행정고시 패스했거나 고위공직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본 목표를 장관으로 갖고 있죠. 아하. 보이지 않게 서로 경쟁하는 예. 누가 이렇게 어거지로 제어하지 않아도 서로 제어가 되는 측면도 분명히 일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총리실의 공직기강이나 민정수석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총리실의 민정이나 또 감사원이나 해서 수많은 기관들이 중앙공무원들은 뭐 상시적으로 이걸 보고 있죠. 하급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어떤 토착적인 어떤 그 연계고리 네트워크 속에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에서도 어쨌든 예. 지역 내에서의 인사이동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그런 걸로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지난번 6.13 지방선거에서 스스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미처 준비가 덜 된 후보들이 당선된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면서 지방의 공직 또는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공무원 중공무원들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그 TF를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교수님의 이런 의견, 견제 시스템이 지방도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방이 중앙보다 범죄가 더 적발 많이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그 비중으로 따진다면 중앙 범죄가 훨씬 더 크겠죠. 금액도 훨씬 더 크고. 비중으로 일단 따지면 숫자로는 4배 정도 지방이 돼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고위 정치인들 관련된 그 비위 혐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뭐 영수증 그 국회의원들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가지고 예. 국회 예산을 이중으로 타먹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26명 명단이 공개됐는데 우리 지역에 변재일 의원님도 여기 포함이 돼 있죠. 뭐 실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뭐 예산도 반납했고 했지만은 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최근에 또 이제 한유총에서 쪼개기 한유총, 한국유치원 연합회인가 네. 거기서 이제 쪼개기 후원금 정치 후원금 감사 내고 해서 문자까지 이제 받고. 폭로했잖아요. 어느 언론기관에서 네. 여기 우리 지역구 혹시 대상자가 있습니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이걸 있지 확인을 않을까?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비리죠. 사실은 이게 맞다면. 혹시 두 분께서 생각하는 최고의 공직자 비리는 이거다. 혹시 그렇게? 저는 충북에서는 공천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아까 이제 6대 의무에서 거의 총망라돼 있다. 후음이라든지 청렴이라든지 공천 헌금. 뭐 그거는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뭐 오래전 얘기지만 한범석 전 시장님께서 전에 시장을 하셨을 때 2013년도 사건 6억 있잖아요. 6천. 예, 그 시청의 과장이 6억 6천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공무원이 6억 6천을 하나도 안 썼어요. 결국 그렇다면 뭐냐면 윗사람한테 상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했더니 결국 그것은 규명이 안 되고 그냥 혼자 단독 배모로 끝났는데 이것이 청주시가 비리공화국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시작되지 않았었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의견이 하나 빠진 게 있대요. 그 공직자 비리가 왜 생긴 것 같으냐? 이런 공직자 비리가 왜 생긴 거,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있대요. 나 원인 몰라요. 나 원인 몰라요. 원인이 뭐가 있어? 이렇게 발언하시는 건 편집해서 잘 들어갑니다. 예.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공직자 비리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제대로 통제와 견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통제와 견제가 좀 잘 되지 않는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아니면 외부에서 내부에서 상호 간에 통제와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시스템의 부재라는 말씀. 근데 이제 요번에 청주시가 그 대책을 발표하는 거에 보면 네.
심지어 이제 그 관리자 부서 연대 책임제까지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상관까지 책임을 묻겠다. 옛날 말로 연좌제가 될지 모르겠죠.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청년 마일리지, 그다음에 공무원 행동 강령 청년 마일리지. 예, 청년 마일리지. 연 마일리지. 이름도 어려워. 어려워요. 청년 마일리지. 예. 청년 코리아 수석 부위원장인데. 안 그래도 이 대책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데 대개 보면 손방망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은행 가서 비밀번호 눌러 보시잖아요. 네. 몇 번까지 오류가 허용됩니까? 5번 되죠. 5번 됩니까? 3번 되는 거 세 아니에요? 번, 세 번인가? 알고 그러면 저긴 인터넷에서 할 때 30초 지나면 또 예를 할까요? 들어서 3번이 마지노선이라고 쳤을 때 네네. 두 번째 번호 누를 때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휴, 엄청 한번 남으면 완전히 살 떨리죠. 엄청 신중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삼진아웃제 문제입니다. 네네. 이진아웃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아, 그것도 반대입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람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왜냐면요. 자, 공무원분들에게 옛날에는 공무원이 박봉의 경무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연봉과 저 연금까지 합쳤을 때 대기업 수준을 이미 넘어선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예. 4년 전만 해도 대기업의 80%라고 그랬는데 연금까지 따졌을 때 넘는 걸로 수당까지 했을 때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 국민들이 공무원분들에게 그런 높은 어떤 그 연금까지 연봉과 연금까지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희생, 헌신, 봉사하면서 국민 섬겨라 그런 얘기인데. 딴 눈 팔지 말고 한눈 팔지 그렇죠, 말고 그렇죠. 국민 잘 섬겨라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일반인도 음주운전 한 번에 얼마나 굉장히 많은 저희가 있어요. 잘못하면 예. 제가 전과 하나가 있어요. 교통사고, 사거리. 아. 그래서 늘 쫓아다녀요. 전과라고.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신호 위반이 10대 의무 위반으로 중과실이라는 거예요. 예. 일반인도 굉장한 그런 마음의 어떤 중압감을 갖고 사는데 이진아웃제도 안 된다. 한 방에 지금 끝내야 된다. 이번에 윤창호법 해서 이렇게 음주가 강화됐어요. 0.03부터 바로 음주라고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준비해 갖고 오셨네. 제가 물어봤더니 0.03이 소주 한 잔만 해도 0.03이라는 거예요. 오. 굉장히 아하. 이제 세게 바뀌었죠. 예.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저기 전체 공무원 비의 4분의 1 가량이 다 음주 처벌이에요. 간이 해독작용이 좀 있는 분들은 한 일단 서너 정도 이제 괜찮은 뭐 거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하던 3아웃이나 뭐 예. 원아웃이나 그 이건 투아웃, 대부분이 투아웃. 공무원 범죄, 전통적인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이 적용되겠죠. 그렇죠? 돈을 받거나 막 했으면은. 다음에 이제 원아웃, 투아웃, 3아웃 뭐 따지는 건 주로 이제 음주운전 같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인데 예. 최근에 시에서 이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재범자만 돼도 해임을 하거나 정직을 먹이는 등 중징계를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효과는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대책보다 이 대책이 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지금 최대의 선호하는 직장이 돼버렸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는 그렇죠. 신분상의 안전, 그다음에 금전상의 노후의 금전상의 안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해임이나 정직이나 이래서 신분을 위태롭게 하고 그다음에 금전상의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은 비위가 그 다른 공무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저히 줄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원분들이 제일 이렇게 가슴 속에 두렵게 생각하는 게 연금 못 받는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예. 죄를 졌으니까 응분의 대가를 치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일반 시민들한테 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일반 예방 효과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 엄벌을 한다면 그 일반 예방 효과는 엄청날 것 같아요. 다른 공무원들이 한 방에 가네? 응주 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연금도 반토막 났네? 그러면은 안 하죠, 절대. 하나 재미난 통계가 또 있어요. 예. 뭐냐면 내부자의 제보라든지 어떤 이런 그 비위 공무원의 비리 비위에 대해서 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에 충북 내에서 포상금 수령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안 했다는 거죠. 우리도 뭘까요, 이게? 북한처럼 5호 담당제 이런 거 해야 돼. 5호 담당제. 아주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5호 담당제. 사실은 어느 지면에도 그렇게 써 있던데요. 공직자의 비리는 공직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제일 잘 알죠.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건도 없어요. 없다 그런 거 보면 서로 쉬쉬하고 그냥 네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 시스템. 지난 정부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감사원에 건의를 해서 일부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흔한 얘기로 공무원들은 자기가 가진 권한이 100이라면 한 70만 발휘한다. 풀로 발휘했다가 괜히 책임질 일만 많아져서 자기가 징계받을 수 있다 이러잖아요. 아하. 이게 이제 하지 말라 하는 쪽으로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로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권한 범위를
일부러 이제 재량을 축소하는 거죠. 근데 재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포상하는 쪽에 좋은 쪽에 감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찰에 대해서 자꾸 나쁜 거 발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비리 비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열심히 한 공무원들 격려하는 쪽에 그런 감사도 곁들여지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세요.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셔가지고 공감 안 하시는 줄 알고 하나 예. 좀 빼먹었는데. 하나요. 대부분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처벌된 줄 알고 이제 다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예. 개돼지 발언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국민이 개돼지. 근데 우리가 이제 잊어먹고 있는 사이에 뭐를 했어요, 그분들이? 소청 심사라는 걸 하고 소청 심사?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쳐서 복직소송을 해서 그 나양욱이라는 분도 지금 복직이 돼 있습니다. 복직을 했어요? 네네. 물론 일을 뭐 공직을 한단 말이에요? 사안이 이제 복직할 만한 사안이라고 됐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자, 저희가 이제 다 징계받고 끝났다고 잊어먹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도 사실은 뒤에 사후적 관리 감독까지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큰 문제네요. 소총이라는 또 다른 단계가 절차가 있었었네요. 뭐 정상적으로 권리니까.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그거를 뭐 없앨 수 없는 거지만 아하.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잘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잘 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리얼토크 한 판을 시청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리얼토크 한 판 오늘 공무원 비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그래? 먼저 해주시죠. 저는 이일경백 하나를 다스려 100가지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5월 동주에 나오는 그 오나라의 합녀가 예. 그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를 군사의 총책임자인 군사 자리에 임명하기 이전에 예. 그 얼마나 이거 실전을 잘하는가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궁녀들하고 후궁을 데리고서는 군사 지휘를 하도록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식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랬더니 아하. 이 궁녀들이나 후궁이 말을 듣겠어요? 자기 뒤에 왕이 있는데 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 3-4번 명령을 했는데 안 들어서 대장인 그 후궁을 대배다 목을 베버렸어요. 그 합녀가 가장 아끼는 후궁의 목을 베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들은 뭐 완전 오금이 딱 저렸겠죠. 손가락 하나만 탁 해도 다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의 신분상의 최대한 그 비유공직자에 대해서 신분상의 최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금전상의 최대한 연금 같은 거 최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그 비유공직자한테는 가혹한 뭐 처벌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다른 공무원들 그리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것이.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오시라고 그러더니 준비를 안 해오고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이일경백 뭐 돈단이 세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교수님은요? 짜잔 준비해왔습니다. 교수님. 예, 국내 최대 그 최고의 그룹인 S모 그룹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아주 원칙으로 삼는 인재상 이런 원칙이 지켜진다면 사실은 이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또 뒤에 이렇게 많은 관리 감독 인력이 소요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인 불용, 용인 불의. 용자가 2개나 들어가네요. 용용 죽겠지. 쓰기 전에 예. 의심하고 철저히 검증하고 사전 검증 잘 하고 그 쓴 용자를- 다음에는 믿고 확실하게 맡기자. 용자를 쓸 용자가 아니라 신용환의 용자로 바꿔서 신용환이 쓰시면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요 시간에 한자를 많이 안 써서 우리 작가님 좀 편하게 해주시겠다고 멘트를 또 바로 일주일 만에 작가님 잘 좀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연말이 가까워 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교차고 교감하는 그런 시간들이실 텐데 모쪼록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이 두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이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